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북극 근처 바렌츠 해와 관련된 흥미로운 뉴스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렌츠 해는 그 넓이가 160만 평방킬로미터나 됩니다. 어족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러시아와 노르웨이가 관여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러시아 수역이 더 넓습니다. 이 화면에서 스발바르 제도는 노르웨이령입니다. 그리고 프란츠 요시프랜드는 러시아 겁니다. 러시아어로는 제물야 프란츠 요시파로 아르항겔스크 주에 속합니다. 그 옆으로 노바야 제물야 역시 러시아령입니다. 바렌츠해는 러시아 군사기지가 있는 무르만스크와도 가깝습니다. 최근 나토가 스칸디나비아를 무장시키면서 러시아도 경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이전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바렌츠해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언제든지 나토가 해군 함정이나 잠수함을 보내 러시아를 노릴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됐습니다. 바렌츠해는 반세기 이상 영국의 트롤 어선들이 대구를 잡아온 곳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영국 어선들의 조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당장 난리가 났습니다. 요리라고 할 것도 못하지만 영국인들이 즐겨 먹는 피시앤칩스의 재료가 바로 바렌츠에서 잡는 대구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푸틴이 영국의 피시앤칩스를 위협한다고 썼습니다. 러시아가 영국과 어업 전쟁을 선포하고 바렌츠에서 트롤 어선과 대구 공급을 금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해 56만 6,784톤의 대구가 바렌츠에서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크렘린이 영국의 북극해 조업을 수십 년간 허용해온 협정을 파기하는 바람에 영국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영국 어선은 냉전의 절정기를 포함해 거의 70년 동안 바렌츠해 러시아 콜라 반도 해안과 케이프 카닌 노스 동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됐었습니다. 영국 전역의 피시앤칩스 가게에서 판매되는 엄청난 양의 대구는 전통적으로 이 해역에서 공급됩니다. 영국 수산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무려 56만 6,784톤의 대구가 바렌츠해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1956년 협정을 철회하고 조업을 금지함으로써 영국의 어업 전쟁을 선포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이 같은 영국 어선 조업 금지는 당연한 겁니다. 1956년 어업협정이라는 것도 과거 소련이 아무 생각 없이 맺은 것입니다. 소련이 별 생각 없이 자기네 안방에서 조업을 하라고 허용한 것이라 지금까지 러시아 내에서도 바보 같은 노예협정이라면서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줄곧 있어 왔습니다. 호의가 권리가 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바보 같은 협정으로 인해 영국 어선의 조업을 관행적으로 묵인해 왔는데 영국이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이상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게 모스크바의 스탠스입니다. 영국은 이제 러시아가 해군 함정을 동원해 어선을 몰아낼 것이라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자업자득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2년 동안 영국은 키예프를 도와 러시아와 대리전을 벌이면서도 바렌츠 해협에서 생선을 취해왔습니다. 사실 어이없는 일인데 드디어 러시아가 그 바보 같은 관담을 벌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영국의 요원들이 어부로 위장해 바렌츠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쏘나 부표나 기류를 매설하는 식의 안보 위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입힌다면서 러시아 상품 수입에 대해 35%의 추가 관세를 매겨왔습니다. 러시아는 1956년부터 바렌츠 수역을 개방해왔지만 이로써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영국 어선의 조업 중지 조치에 대해 러시아 여론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아주 잘한 거라고 다들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뒤늦게 바렌츠해 영국 어선의 조업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코미디입니다. 니네들 우리 바다에서 잡은 대구 가지고 피시앤칩스 만들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피시앤칩스 가게도 줄줄이 문 닫게 생겼습니다. 한국에 빗대자면 동네 국밥집이 모두 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오래 참아왔습니다. 영국에서 소비되는 흰쌀 생산의 최소 33%가 러시아산이지만 오만은 안 그렇지 않을까. 영국 여인은 오히려 러시아의 불쾌한 짓을 해왔다는 게 러시아인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영국인을 지칭해 안 그렇지 않을까. 영국 여자라는 단어를 관용적으로 사용합니다. 여왕이 통치하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한데 여왕으로 대표되는 영국은 역사적으로 늘 러시아를 경시하고 뒤통수만 쳐왔다는 인식이 짙습니다. 돈 한 푼 주지 않으면서 러시아 수역에서 대구를 싹쓸이 해가는 영국을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는 여론이 많았는데 이제 그 공짜 생선을 박탈한 것입니다. 그 공짜 수산물은 수십억 달러치에 달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수산업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에트 시대부터 수산업은 외화 수입 면에서 짭짤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2022년의 경우 생선과 해산물은 러시아 전체 식품 수출의 14%를 차지했습니다. 곡물과 식용유 제품에 이어 3위였습니다. 러시아는 어업과 어류 가공 산업을 전면적으로 재부팅하기로 했습니다. 비우호적 국가와의 기존 계약과 수출입 정책을 전면 개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러시아 수산물 수출은 중국, EU, 미국, 일본에 집중됐었습니다. 미국에는 게, 연어, 명태, 대구를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난해 12월 러시아산을 수입 금지했습니다. 나타난 결과는 미국 내 게 가격 급등과 대구 부족 현상이었습니다. 미국 내 해산물 가격만 올랐습니다. 수산물 전쟁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7월 러시아 내각은 유럽연합, 노르웨이, 미국 등 비우호적 국가로부터 수산물 가공 제품의 수입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러시아 국내 수산물 가공업체 육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원유만 팔아오다 이제는 정유 산업을 키워 석유 제품을 만들어내는 추세와도 비슷합니다.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산업을 리스트럭처링하면 그동안 가공업으로 잘 살던 나라는 다 끝장입니다. 앞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 산유국들까지 러시아 스타일을 본받아 정유, 화학까지 하게 되면 그나마 미국은 괜찮겠지만 다른 가공업 국가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정유나 화학이 무너지면 다른 것들은 도민합니다. 수산물도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에 먹고 살 거리를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스탠스입니다. 러시아 수산업은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파트루셰프 러시아 농무장관은 2023년 어획량 수치가 30년 만에 최고인 500만 톤을 기록해 수산물 자급률 150%를 달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수산업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수산물 가공 기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어선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극동의 수산물을 서쪽으로 운송하는 데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모색 중입니다. 수출도 다변화해 1년 전에는 60개국의 수산물을 공급했지만 이를 올해는 80개국으로 늘렸습니다. 바렌츠해에서 영국 어선을 쫓아내는 것과 함께 말도 안 되는 다른 어업 협약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1990년 당시 소련 외무장관이었던 에두아르드 셰바르나제는 베링해 어업과 관련해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와 이상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전체 물량의 80%, 소련은 20%만 가지기로 했습니다. 당시 미 국무장관인 제임스 베이커는 고르바초프에게 나토가 동쪽으로 1인치도 확장하지 않겠다고 사기를 친 인물입니다. 대륙 세력인 러시아가 이제는 해양으로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대륙 세력이다, 해양 세력이다 하는 것도 지정학을 빙자한 학자들의 말장난입니다. 러시아는 14개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내륙에도 수많은 강과 호수를 가진 풍부한 어족 자원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